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8월 11일입니다. 네, 삼진 R&D를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었고요. 네, 현재 갭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볼게요. 자, 갭이 한 5%까지 떴었는데요. 제가 지금 시초가에 매도를 좀 못했고 조금 보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일단 매도를 해봤고요. 네, 나머지 물량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곧 좀 뚫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파가 나오네요. 네,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이탈하면은 바로 매도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삼진 L&D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잘 하고 수익을 좀 잘 낸 것 같아요. 자, 삼진 L&D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기아차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기아차 매수 체결이 됐네요. 자, 바로 매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기아차 반등이 그래도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제 한 5호가 정도 남았네요. 예, 기아차 다 왔습니다. 자, 한 호가 남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기아차 매매 끝났습니다. 자,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한 거고요. 예, 오전에 일찍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좀 반등을 줘서 수익을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아차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예, 그중에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공유된 종목은 두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삼진 L&D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 L&D는 어제 일정한 고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는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자리도 이제 저항받던 구간을 이렇게 일정한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봉이 나왔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요거를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분봉상 움직임도 괜찮았고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종가 무렵에 제가 매수를 좀 한 겁니다. 조금 높게 샀어요. 조금 높게 샀는데 오늘 다행히 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자, 시초가에 제가 매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종목들을 좀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제가 시간이 장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잠깐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래쪽으로 확 빠졌다가 다행히 좀 들어줘서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 이 자리 이제 돌파가 나와서 위쪽에다가 제가 또 일부 물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한 7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놨고요. 자, 요 자리 이제 이탈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매물들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리 이제 이탈 나올 때 제가 여기서 전량 익절로 매도를 하고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쭉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만들었던 이 돌파 라인을 쭉 지지를 좀 해주죠. 예, 그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만들어졌던 저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하죠. 그리고서 살짝 이제 종가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일봉상 보면은 거래를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어제 종가를 깨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가 죽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뭐 그렇게 많이 물량이 나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뭐 밑으로 더 이렇게 거래 없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얘도 이제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삼진 L&D 매매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아차를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기아차는 어제 굉장히 좋았죠. 대장은 현대차였어요. 현대차였는데 현대차는 이제 수급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외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차가 조건에 부합을 해서 기아차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5%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고요. 빠르게 아침부터 떨어져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좀 케이스로 만들어졌고 바로 또 반등이 나와서 전량 익절로 어제 이제 종가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불과 한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수익을 잘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좀 더 떨어졌죠. 예,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저는 두 번째는 매매하진 않아요. 첫 번째 한 번만 딱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두 번째 비중 줄여서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확률은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아차 매매도 좀 마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 공유는 안 됐는데 종근당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종근당은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지만 더 터지는 가격상으로는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좀 만들었고 오늘 재차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자, 기존의 뉴스는 나파모 스타트 임상치료 소식에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부시라민이라는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이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료제 개발 허가를 위한 임상 3상을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얘가 이제 상승이 1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쫓아붙는 매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좀 반등을 줘서 상승 나올 때 저는 여기서 익절로 짧게 좀 수익을 챙겼는데 그 이후로도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짧은 구간이더라도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을 수익으로 창출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군당 매매도 좀 마쳤어요. 자, 이 매매는 이제 좀 상승 나올 때 쫓아붙는 매매라 이런 매매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좀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 공유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SK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SK 디스커버리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얘는 여기서 사실 정거장 매매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요봉에서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매수를 못했고 바로 이제 떨어지질 않고 위로 바로 쳐버렸죠. 여기 이제 종가 라인, 이 고가 라인을 이봉에서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를 제가 좀 시도를 했는데 돌파할 때의 모양은 제가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사긴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마음에 들진 않는 모양이어서 짧게 아주 짧은 구간 수익 실현하고 바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강하게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 기준에 그렇게 좋아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몇 종목 더 좀 짧게 짧게 별로 의미 없는 매매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익은 조금씩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한 내용을 좀 자, 이렇게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삼진 L&D는 어제 종가 매수를 해서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수익을 챙겼고요. 기아차는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수급주로 또 매매 수익을 좀 잘 냈고요. 종군당은 이제 좀 쫓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낸 종목이고요. LG 디스커버리는 SK 디스커버리죠. 예, SK 디스커버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간이어서 좀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좀 의미 없는 매매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예,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부터 좀 볼게요. 자, 일신바이오가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4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 동결 건조기를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제 공급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수혜를 입게 돼서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상한가 들어갈 때에 오전에 일찍 이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횡보를 잘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죠. 이렇게 이 자리를 깨면서 아래쪽으로 투매가 좀 떨어졌는데 제가 요거 이제 투매 매매 할까 보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잘 돼서 그냥 오후에는 대응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는데 상승이 잘 나오더라고요. 상한가까지 결국엔 들어갔고요. 분봉상 모습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2차 파동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거래까지 돌파가 나와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좀 잘 지켜보면서 또 움직임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매매할 자리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얘도 이제 아래쪽에서의 상장 이후에 역대급 거래대금이 좀 터졌죠. 여기에 준하는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이 전고점의 거래대금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얘도 좀 괜찮죠. 상한가에 굳히는 이 상한가 잔량은 좀 약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말지는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재료도 괜찮고 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UST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얘는 거래대금이 조금 약하죠. 얘도 분봉상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았는데 한국 바이오젠이 얘보다는 그래도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국 바이오젠이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더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알루코라는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또 점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강하게 좀 점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상한가 들어갈 때도 뭐 갑자기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슈가 굉장히 강력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 4천억 규모의 이 배터리 팩 하우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좀 있고요. 폭스바겐하고 다임러 그룹의 이 배터리 팩 하우징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어제부로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공급 계약 체결이 4천억이다? 이거는 뭐 점상한가 갈만하죠. 자, 그래서 점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또 굉장히 강하게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높은 구간이라 매매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이런 이슈로 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측면에서 특징주로 좀 뽑아봤고요.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또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은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인데 얘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움직임에서 뭐 이런 자리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특징주로 좀 뽑아봤고요.
5G 관련해서는 오늘 에이스테크하고 솔리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자, 에이스테크는 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오늘 강하게 또 한 방 쳤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도 무려 6천억이 넘게 터졌고요. 자, 이제는 너무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매매 대응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솔리드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솔리드도 에이스테크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거래대금은 에이스테크가 훨씬 크고요. 와이팜도 이제 5G 관련한 종목이고 얘는 아직 시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특징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조선주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괜찮았고,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도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코스피 시장은 이제 이런 전고점 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2,500이 목표 라인이 됐어요. 2,350이 언제 뚫리나 했는데 뭐 가볍게 뚫었고요. 장대 양봉 비슷하게 두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 대금 또한 굉장히 증가를 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증시에 이 자금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500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고요. 종목 대응을 잘 하면 충분히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인 건 맞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라도 이 가격 조정에 큰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좀 조심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음봉이 만들어졌죠.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아직도 추세는 꿋꿋하게 살아 있고요. 5일선을 아예 이탈을 하진 않았고 근처도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주들의 모습이 조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강하게 이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은 지속적인 이 강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기되 빠르게 가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